안녕하세요.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에서 평소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냉한 분들은 절대적인 위산이 많아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능이 저하가 돼 있고 또 이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져 있거나 긴장돼 있고 또 우리가 복부의 근육이 유연하지 못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제가 핵심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먹어라 입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하면 일단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식, 야식, 고지방식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에 이렇게 원래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냉한 분들은요, 이 3개를 원래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끼니를 오히려 거른다거나 아니면 식사량이 너무 작다거나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거나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에 갇혀서 단백질 하면 오히려 위에 오래 머무르고 소화가 안 돼 라는 생각에 단백질을 멀리해서 영양 결핍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단백질은요 우리가 소화 효소의 원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등이나 다른 우리가 복부를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근육의 힘을 올릴 수 있는 단백질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듬 있게 식사를 하셔야 우리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위기능이나 이 조임근도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고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소량이라도 그때 소량씩이라도 제때에 식사를 하시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시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황태예요. 황태는 우리가 닭가슴살보다도 우리 단백질 양이 더 풍부하고 속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황태를 그냥 씹어 드셔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황태를 국물 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계란도 계란찜, 두부 중에서는 순두부, 고기는 장조림 형태라든지 아니면 샤브샤브 형태로 이렇게 익혀서 드시는 걸 더 권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중에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음식 5가지라고 해서 안내해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굽은 등 치료입니다. 근데 일부러 등이 굽은 사람 없습니다. 등이 굽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뒤에서 등이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버텨내줘야 되는 등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앞에서 당기는 근육이 너무 과기장돼서 많이 당기기 때문에 목이 더 앞으로 내려오고 또 어깨가 더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자세는요, 목하고 우리가 어깨뼈 만나는 그 점을 핀다, 그 점을 핀다 라는 생각으로 평소 자세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일단은 전면부 앞쪽에서 목을 당기는 이 근육을 먼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이나 사각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요. 여기는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하시고, 한 가지 동작만 제가 권한다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어깨의 반대쪽 어깨로 고개를 돌리고 이쪽 내가 풀려고 하는 이 어깨에 팔은 아래로 내리고 고개는 이 반대쪽 어깨를 본 상태에서 손으로 당겨줍니다. 이 자세로 좌우 하루에 10회씩은 꼭 해주시고요. 우리가 등 근육 키우는 것도 우리가 밴드 있으면 밴드 사용하시고 안 되면 우리가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인 상태에서 팔만 양쪽으로 쭉 넓혀주는 것도 우리가 등 근육을 안쪽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 펴고 지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이 자세가 굳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사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목하고 앞쪽 근육을 좀 침치료하고, 그다음에 요새 추나 치료도 도움이 되거든요. 추나 치료까지 병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횡격막 호흡법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이 횡격막은요, 우리가 가슴, 흉부하고 우리가 복부 하고 이 사이에 가로로 놓여 있는 근육인데요. 이 횡격막 사이를 식도가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식도 안쪽에 있는 조임근도 있지만 이 식도를 바깥에서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호흡법은 우리가 흉부를 사용하지 않고 복부를 사용하는 호흡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에서 제가 특히 소화기가 약하고 그 몸이 냉하신 분들은 복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복부가 처음부터 쉽게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흉식 호흡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가슴만 위에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호흡이요. 그러다 보면 호흡량이 전체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숨도 더 빨리 차고 가슴이 더 답답한 증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법은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을 사용하지 않고 배에만 호흡이 들어가게 뿡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후 내쉬는데요. 들이쉬는 숨이 1이면 내쉬는 숨이 2가 되도록 천천히 내쉬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복부를 조금 늘린다, 복부를 사용해서 호흡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에 3번만 1회 한 10번씩 이렇게 숨을 천천히 들이쉴 때 가슴을 사용하지 않고 복부에만 숨이 들어가게, 이런 호흡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횡격막 호흡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횡격막 호흡법 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나는 평소에도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좀 냉하고 그리고 몸도 좀 마른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안내해드린 이 3가지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 제산제나 내지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시고 그 증상 개선이 잘 안 돼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이 치료랑 관리를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세요. 다들 좋아지셔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나는 안 낫는 병이야 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관리 먼저 시작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좀 전문 치료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